나와에 대한 시즌 2를 찍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생각하는 어떤 훌륭한 인생은 반드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그냥 화가 나는데 참는다 이런 게 아니라 화가 안 들게 해야 돼요. 화가 안 나게. 내가 그냥 화가 안 났어, 이러한 기분 나쁠 만한 일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화가 안 난 거지. 화가 나지 않는걸? 예, 이거는 되게 어렵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감정 조절이죠. 왜냐하면 화가 날 때 참으면 표가 나요.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전방에 주정차 그 다음에 위반 행동도 단속 구간입니다. 어색해지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리고 화나는 걸 참았잖아요. 똥 참는다고 똥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지금 당장 참는 거지. 집에 가서 똥 넣어야죠. 그런 것처럼 화가 나면 화를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화가 안 나는 거죠. 사람이 화가 안 날 수 있나? 없죠. 없는데 사람들 중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은 보면 되게 그냥 뭐 심리적인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참는 사람은 옆에서 봐도 저 사람 화나는데 참고 있구나, 심리 불편하고. 이 사람은 화가 안 났는데 화가 안 난 거지. 예, 그런데 그 빈도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화를 제로로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화가 나는 거는 컨트롤러블 하기는 하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둘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 기분이 상한다. 기분이 상했네요. 왜 기분이 상했을까? 똑같은 조건인데 이 사람은 그걸 기분이 상해하고 이 사람은 기분을 안 상해합니다. 그것까지 되게 대수롭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고 이 사람은 화가 굉장히 나 있다. 어떻게 해결할까 잘 모르겠으면 저도 잘 몰라요. 그 해결됐으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 않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객관적인 거. 화가 나는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기분이 상한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기분이 상한 숫자를 세고 왜 기분이 상했다고 하는 걸 적어볼 수는 있잖아요. 좀 귀찮지만, 자, 아침에 갔는데 내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줘. 야, 나 열심히 돈 벌고 왔잖아. 근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줘. 기분이 상했어. 자, 그럼 기분이 일단 한번 상했네요. 기분 상함 1, 그 다음에 이유, 아무도 인사를 안 해줘서, 이렇게 적을 수는 있잖아. 골프장에 갔는데 제가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인사를 해주는데 골프장 안에 데스크 프론트가 나한테만 인사를 안 해.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근데 바로 뒤에 5초 뒤에 온 사람한테 인사를 했는데 나한테는 안 해. 이게 안 좋네. 그러면 그거를 또 적을 수 있잖아. 화를 낸 횟수 2, 화가 난 횟수 2. 이걸 밖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화가 난 횟수 2.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인사하는데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해줘서, 그걸 적을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뭐 많죠. 내가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 뭐 급여 정산이 잘 안 된 경우, 이유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간 하는 거는 화가 난 횟수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 화가 났? 그러니까 왜 화가 났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게 몇 번 화가 났나요? 30번이 넘더라고요. 야, 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엄청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루에 화가 30번이 났어. 이 성격 파탄자가 하루에 화가 30번이 난 거예요. 야, 참. 화가 나면 화를 삭혀야 되잖아요. 참습니다. 그걸 뭐 어디 가갖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화낸다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죠. 화가 났지만 화를 참습니다. 치과 치료를 하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치료인데 환자들은 되게 무서워하죠. 저야 뭐 맨날 하고 이 환자한테도 하고 저 환자한테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치료가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아프지 않은 걸 알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다르죠. 환자들은 너무 무섭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스케일링을 할 때 기구를 갖다 대게 주더니 몸을 꽉 경직시켜요. 꽉! 네, 풀었다가 또 악! 풀었다가 이거를 반복합니다. 고개 좀 돌리기 위해서 손을 쓱 끄집어 악! 이렇게 돼요. 그거를 스케일링 하는 동안 몇 번을 하는지 몰라 진짜로. 그러니까 스케일링 받을 때는, 정작 받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하기 전에 그다음에 뭐 기구가 살짝 멈추고 으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몸에 힘을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계속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 한 번 하는데 누구는 그냥 와갖고 이제 스케일링 좀 한뭐 여에 시달려가지고 뭐 이제 뭐 지금 벌써 몇 번째야.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갖고 가는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없죠. 우리도 하기 편합니다. 환자들 힘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주었다 뺐다 주었다 뺐다 주었다 뺐다 하면 환자가 집에 가서 뻗어요. 몸살 걸리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액션인데 계속 힘을 줬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힘을 줬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 사람은 치과에 대한 기억이 역시 치과는 내가 갈 곳이 아닌가 봐. 역시 힘들어. 너무 무서워. 나 치과 너무 무섭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환자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케일링 저는 맨날 하는 거고, 그 환자들 이거 편안하게 다 받는 거를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 수식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아픈 수식이면 이제 아프다 하죠. 물론 스케일링이 안 아프다는 건 아니지만 참을만은 하거든요. 참을만은 한데 환자분 너무 줬다 뺐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안 하셔도 된다는 사실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놔라. 물론 그거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좀 편해해요. 조금은 편해.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반복하는 거죠. 여러 번에 거쳐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임플란트 수술도 처음에는 환자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저야 뭐 맨날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만 환자들이야 평생에 한 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거 뭐 임플란트 인생에 몇 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줬다 풀었다고, 심지어는 전날에 잠을 못 자고 꼴딱 세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이제 다크서클 실거먹게 내려와가지고 이미 진기를 밤에 다 소진했어. 이 사람이 이미 다 진기를 소진하고 죽기 직전 상태야. 그 상태에서 이제 예약은 해놨고 뭐 임플란트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으니까 억지 춘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한번 받고 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2번 받고 3번 받고 나니까 이제 뭐 수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합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저는 그게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자꾸 화를 내면 몸에 힘을 줬다 뺐다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보면 좀 화낼 것도 아니고만 지 혼자 성질이 뭐 같아서 길길이 날뛰다가 내려간다고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배경에는 되게 나약했던 어린 시절이 아마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되게 작았거든요. 키도 작고 몸도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면 애들끼리 싸움 많이 나요. 싸움 나는데 되게 비논리적인 이유로 그냥 자기들이 뭐 찌끄레기들을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애들한테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다른 애들한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듯이 과잉해서 반응을 하는 게 습관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사람이 화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잘 안 통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목소리를 좀 더 세게 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
뭔가 손해를 많이 보는 환경이다. 그럼 아무래도 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계속 반복되면 아무래도 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화가 많아서, 화 많은 사람들 인생 되게 힘들어요. 아까 스케일링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그렇다고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누가 자기한테 화내는 걸 그냥 가만둡니까? 같이 싸우지. 들어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실제로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 없는 행동을 자꾸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 때문에 화가 진짜로 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라도 사실은 한번 스치고 지나갈 인연이면, 그냥 잠깐 얼굴 보고 마주치고 지나갈 인연이면 그냥 사실은 감각을 좀 무디게 가져가는 게 좋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화를 낸다. 새치기 했는 할머니가 있어, 아줌마가 있어. 거기다 화를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화를 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새치기를 했는데 화가 안 난다. 내가 화가 안 난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본인 정신 건강에는 화를 안 내는 게, 화가 안 나는 게 좋기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사치기 하시면 안 된다고 비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화내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여튼 화가 자꾸 나는 사람은 화가 어떻게 해서 안 나는가에 대한 그런 거는 되게 요원한, 멀리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이렇게 일생의 과업 같은 거니까 당장은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횟수를 기록해 봅시다. 기록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그건 할 수 있잖아. 그거는 뭐 객관적인 거니까.